가치 갈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스트레스 주 원인으로 치료하고 또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갈등의 원인을 우리가 어떤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가? 갈등의 원인.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은 이런 갈등, 또 이런 스트레스, 여러 가지 유형에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초이스하는 것이다 이런 말. 일단 선택을 해버려야지 다음부터 뭔가 미루어지지 않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갈등의 솔빙, 해결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에서 나온 갈등의 주요 유형을 보겠습니다. 갈등의 유형, 타입. 갈등의 타입인데요. 갈등의 타입,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Type of conflict, 갈등. 페이지 169페이지에 우리 교재 스트레스 다스리기에 나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에 나온 갈등의 유형이 뭐가 있냐. 갈등의 여러 가지 유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자,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대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두 개 중에서. A 유형. 둘 중 원 초이스.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개 중에서.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다 좋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어렵죠. 또 두 개 다 별로 그렇게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또 선택하라고 해요. 이것도 탐탁지는 않아요. 자, 두 개 중에서 우열이 있습니다. 우열. 아니면 우도 있고 열도 있어요.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We still like better A or B, spring or summer. 봄이나 여름 어느 것을 좋아하냐? 혹은 물어볼 수가 있죠. We still prefer wine or beer. 와인이나 비어 뭘 더 좋아하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특별히 식사 선택하라고 할 때 참 다 먹고 싶죠. 중국집 가면, 차이니스 푸드 가면 뭐 짜장을 선택해야 될지 짬뽕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두 그릇의 절반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일단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생기는데 스트레스가 됩니다. 긴장이 됩니다. 근데 이런 뭐 갈등까지 있겠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우리가 뭐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을 선택해야 될까, 지옥을 선택해야 될까? 이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짜장 하나, 우동 하나 선택하는 것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이럴 때는 막 선택합시다. 그냥 가벼운 선택은. 그래서 A 유형에서 둘 중 원 초이스. 원 초이스. 야, 정말 이민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승진을 해서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승진을 해서 이민을 해가는, 자, 승진을 하는데 좋은데 이민을 해야 되는 상황. 좋은 걸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 이민을 가야 되는 상황. 해외지사 발령이 나서 이민을 가야 되는 상황. 부모님은 연로해서 지금 계시는데 내가 출세를 원해서 출세를 선택해서 해외에 갔다 와야 되느냐? 아니면 어찌해야 되느냐?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젊은 청년들 뭐 이렇게 군대 가가지고 해외 파병 가는 거 있잖아요. 해외 파병. 젊은 장교들이 해외 파병 가는 거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지금 선택하지 않느냐? 또 뭐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되어서 섬에 가서 좀 고생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에서 그냥 편안하게 다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또 고통에 겪고 좀 고생하는 선택은 리워드, 보상이 나와 있죠. 보상. 일단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좀 쉬워져요. 선택해. 짜장 먹겠다. 아니면 또 뭐 하겠다. 내가 이 전교 갔겠다. 아니면 또 뭐 하게 되겠다. 일단은 선택.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결정에서
가벼운 것은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지금 해외로 나가는 거 이런 건 지금 가족 전체를 옮겨야 되고 아니면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은 뭡니까? 고향의 친구들을 떠나서 해외 낯선 곳에서 의사소통 되지 않는 곳에서 부모님을 모셔가는 상황은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 저와 같은 경우를 만약에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금 모셔가야 되냐 모셔가야 되지 않냐 선택을 했는데 그 대안으로 모셔가야 되냐 모셔가야 되지 않냐 또 다른 선택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B와 D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이런 유형의 갈등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쉽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일단 여러 선택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갈등을 해소하는 단일 공식은 없어요. 갈등을 해소하는 일단 선택하기로 한 것이 최선의 시작입니다. 갈등이 있어. 선택하자. 그래. 갈등이 있어요. 싸움을 했는데 A와 B와 다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갈등. 이 스트레스죠. 계속해서 자기 일상생활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선택을 하기로 한 이상 선택하는 것이 어떤 그 단일화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단일화된 방법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시작입니다. 갈등 그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선택하고 나면 일단 풀린다. 그런데 그 선택도 자기 아집을 버려야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자기의 독단적인 것만 고집하는 것들을 시도하다 보면 그것이 패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B번은 뭐냐? 또 다른 갈등의 유형에는 B번 두 개 중에서 어느 것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 중에서 어느 것도 원치 않아. 이거 두 개를 다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선택에서 두 개의 대안 중에서 이가 아파요. 치과에 가야 돼. 아니면 내버려 둬야 돼. 이런 선택을 해야 돼. 이가 아픈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냥 조금 아파가지고는 안 가죠. 여러분 조금 아파서 가는 것이 예방입니다. 여러분 병은 예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방에서 이미 우리가 치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치과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버려 두느냐. 치과에 가는 것도 별로 원치 않고 내버려 두는 것도 원치 않고 둘 다 원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정말 뭐가 나왔는데 세금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세금을 물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물지 않고 있으면 세금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죠. 이 두 가지 중에 세금을 내야죠. 세금을 내야죠. A냐 B냐 이것과 이거 원치 않는 경우 어느 것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것도 원치 않은 경우 이런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다 좋은데 어느 것도 원치 않은 경우 또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좋은 상황 그리고 싫은 상황 이게 동시에 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좋으면서 싫은 상황이 동시에 올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 급여도 더 많아. 그런데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돼. 지금 좋으면서 싫은 상황을 선택해야 될 경우 갈등이 생긴다 이런 말. 좋으면서 싫은 상황.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 상황. 일반적인 갈등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다 원치 않은 상황. 좋은데 정말 좋은 직장이 생겼어요. 급여도 많아요. 그런데 해외 파견 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정말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 나는 출세가 먼저다. 나는 성공이 먼저다. 내가 다른 지방, 다른 이사 가는 거 기꺼이 내가 감수하면서 거기에 적응해 살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직장이 우선이니까 저는 그렇게 권면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지역은 사투리 엄청 써불죠. 이게 지금 전라도잖아요. 그러나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지역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당연히 어디라도 선택을 한 거예요. 강주에서 많이 멀지만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했더니 어쩝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이 갈등이 오면은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단일 공식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뭔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자, 이런 것에서 선택하다 이런 말이죠. 우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하기, 선택 동명사하기. 이것이 베스트다 이런 말이죠.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예요. 선택을 미루는 거 뭐라고 합니까? 우유부단하다라고 하죠. 일단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빠른 결정, 빨리빨리 결정. 너무 성급한 결정도 무리가 있지만은 너무 결정을 안 하고 우유부단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선택장애라고 하잖아요. 선택장애. 카페만 가면 참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르죠. 그러다가 아메리카노 또 돌아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장애에 걸리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택장애에 걸리지 말자. 갈등의 본질을 뭡니까? 갈등의 본질은 흑수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선택해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이런 갈등을 올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여러분이 지금 지금 현재 여러분 성인이니까 이성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또 앞으로 나아가면 또 결혼 상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할 때도 내가 봐서 저 학생, 또 저 남학생, 저 여학생, 또 A와 B 양딸이 상관이 안 됩니다. 정말 한 분에게만 집중해서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분에게만. 자, 그런데 이 여성, 이 남성 이렇게 좋은 경우가 있는데 갈등이 있잖아요. 이분은 또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이게 좋고 저 친구는 저게 좋고.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선택할 순간이 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왜 갈등하고 선택하다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빨리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이게 대인들의 특성은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예요. 모든 인생수에서 우리가 이 초이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초이스를 반드시 선택하고 그리고 인정하면 우리가 선택하고 인정하면 그래 내가 선택했어 이제 받아들일 거야 하면 바로 그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갈등이 하나 선택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갈등하지 않죠. 선택하고서도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하고서도. 버릇입니다. 습관입니다. 이것도 일단 선택하면 갈등하기 전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하자. 이거 하기로 했어. 선택하자. 됐어. 이렇게 선택하기로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포기하면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견디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선택했어. 그럼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는 이 갈등 상황에 올 때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없다. 모든 어려움을 다 피할 수가 없다. A를 받아들이면 정말 B에 대한 것은 감수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선택이 어려워요. A와 B 선택에서 어차피
B를 갖지 못하는 A에 대한 선택을 했다면 B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172페이지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에는 정답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정답 없어요. 대부분의 갈등에는 자신이 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죠. 대부분의 갈등 해결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답은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일단 선택을 해야 되죠. 여기에 전반적인 공식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정말 답답하지만 정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자신이 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답을 만들어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사회인으로서 또 사회를 나아가는 일반적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여러분의 역할 자아성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까 아니면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존감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요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그래도 자기 삶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선택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연습 문제에서는 갈등 상황에 대한 목록표를 만들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차근차근 써보는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해 두시고요. 177페이지에서는 이런 갈등 상황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발견이 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가치.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가 얼마짜리? 나는 얼마일까? 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는 어떤 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하기. 자신의 가치, 우리의 가치, our value.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의 자녀로서, 엄마 아빠의 자녀로서, 또 어떻게 본다라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로서, 그리고 또 신분은 대학생으로서, 여러분 같으면 저는 또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존재를 아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난 나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소중해. 내가 작은 것에 휘둘리지 말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가치를 분명히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분명히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여러분을 잘 가꿔야 돼요. 독서로도 잘 가꿔야 되고 정말 독설이 아닙니다. 독서로도 잘 가꿔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잘 가꿔야 되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라고 했죠.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동양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이후 졸업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꿈을 이루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에 맞는 사회적인 일반적인 보편화된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분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분명히 밝히고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받을 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소중한 사람, 저분은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파악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 교재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해고당했어요. 정말
TV 드라마에 보면 해고당한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아파. 갑자기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내일 나오지 마세요. 당장에 집에 말은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드라마에 비친 해고당하는 모습들, 젊은 사람들이 해고당해가지고 직장에 나갈 데가 없지만 나가는 것처럼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니면 PC방에 가서 정말 가족에게 말을 못하고, 이 정말 그 무모함, 그 수치, 모욕, 그리고 자기 비하감, 자기 괴리, 절망, 우울증에까지는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도출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쭉 쌓이면 정말 그 상황이 자기를 엄습하면, 압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슬럼프라고 하죠. 슬럼프에 빠져버렸어요. 운동선수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우울증에 안 빠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신체적인 어떤 그 반응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내적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나는 나의 자아 공부, 나를 인정하기, 스트로크, 나를 토닥토닥하기. 어차피 가장 제일 많이 위로받아야 될 것은 자기 스스로도 위로받는 게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도. 그래, 치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음악 치유, 음악을 통해서 치유를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런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급선화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적 반응의 한 요소가 가치체계를 세우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죠. 가치체계. 나의 가치를 똑바로 세우자. 가치 세우기. 가치를 정립하자. 나의 가치. 나는 누구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이야. 나는 점점 더 발전할 거야. 나는 성장할 거야. 그래서 내가 외부의 스트레스에, 외부의 갈등에 우여부단하지 않고 선택하고, 이 선택이 혹시 잘못됐을지라도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야. 나는 잘 될 거야. 또 잘 되지 않더라도 난 일어날 거야. 100번 실패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개발, 자기 훈련, 자기 암시, 긍정의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연으로 건강하게 내공을 다져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스트레스에서도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또 자기 가치를 발휘하는 것들이 사회 속에서 정말 버텨내는 그런 자기 심장에 정말 좋은 그런 자양분이 되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 세우기는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진 여러 가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또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사회를 바라본 너의 인생관, 너의 종교관, 너의 사회관, 너의 철학관, 너의 도덕관, 너의 윤리관, 너의 공중도덕의식,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를 보는 관점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야 되고, 삶의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인생의 가치,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이런 우리가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트레스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세상 삶이 다 고난이잖아요. 고난. 아무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또 여러분 부모님 그런 또 세대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인생이 잔잔하지 않아요. 사실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그걸 견뎌내고 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에요. 인생. 막 타고 넘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 넘는 그런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많은 그런 파도가 인생의 곡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라면 강해져야 되는데 사실 나약해요. 파도 하나 오면은 쓰러져요, 사실. 그런데 그 파도가 앞으로도 몇 개나 몇백 개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갈등하면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해야만 되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동양대학교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수업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인생은 수많은 선택이에요. 또 제가 여러분 또 수업을 선택했잖아요. 결국은 또 선택했잖아요. 제가 선택 안 했으면 또 다른 분이 또 그래요. 우리 학생들 지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수많은 선택의 연속성에서 대범위하게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니까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나에게 삶은 무엇인가? 나에게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비바람이 넘쳐도 나는 타고 넘을 거야.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해낼 거야. 난 열심히 할 거야. 나는 게으름 피우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인생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치를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 가치가 정립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는 크게 보니까, 나는 크게 보잖아요,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삶은 계란이라고 합니다. 삶은 계란, 한번 웃어주세요. 소리 질러! 삶은 계란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한번 나와볼까요? 다시 한번 영어로. 물은 영어로 뭡니까? 식당에 가보세요. 물은 셀프입니다. 국 만두는 영어로 뭡니까? 서비스입니다. 제가 말하고 제가 웃기네요. 물은 셀프고 국 만두는 서비스. 국 만두 서비스로 준 대로 여러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저에게서 삶은 내가 가는 삶은 뭐냐? 제가 가는 삶은 저는 푸른 신호등이었던 것 같아요. 푸른 신호등. 나에게 삶은 늘 그냥 직진했던 것 같아요. 푸른 신호등. 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지나갔어요. 나의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 앞으로 갈 길. 물론 황색 신호등이 있고 적색 신호등이 있었어요. 근데 황색, 적색 신호등이 그렇게 많이 저에게 그렇게 오진 않았고 푸른 신호등만 있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갔어요. 물론 푸른 신호등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황색과 적색이 있었죠. 황색, 적색, 푸른 신호등이 보였었지만 나에게 황색, 적색이 계속 황색, 적색이 아니라 푸른 신호등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였어요. 그래서 그런 전 단계가 있어서 푸른 신호등이 나에게 삶의 그런 정의로 푸른 신호등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을 여러분 이야기 한번 해보면 고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삶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에게 정립이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죠. 인생이 이거다. 아직은 여러분이 20대잖아요. 100세 시대 5분의 1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공부만 했었는데 이 공부를 한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풀을 수 있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어딘가에서 이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의 의미를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 동아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외부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정립하고 쌓아 나갈 때 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람이다, 나는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나의 가치, 자기의 가치를 정립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가치를 정립하자. 출산하는 사람, 출산하는 우리 산모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다른 고통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본다라고 하면 잉태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 어떤 고통보다도 거룩한 고통이에요. 거룩한 고통.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가치를 부여하기, 의미를 부여하기,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치를 정립하라. 의미를 부여하라. 의미를 부여하기. 우리가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여러분이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의미를 부여하기. 내가 공부하고 있다면 의미를 부여하기. 열람실에 자주 가면 의미를 부여하기.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성장할 거야. 내가 지금 만약에 어디에 힐링하고 있다면 의미를 부여하기. 아, 나는 맑아지고 있어.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있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의미. 좋은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직업상에서 내 일이 의미가 있구나. 지금 우리가 산모의 출산을 예로 들었는데 내 의미가 있구나. 거룩한 잉태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내가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면은 직업상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다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재 179페이지에서 가치를 정립하자라고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때, 잘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가 된다.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정립이 되어 있으면 인간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있어서 쉽고 빠른 결정을 내가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다루는 완전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없죠. 스트레스를 다루는, 우리가 이 교재를 할 때도 내가 모든 스트레스를 다 다룬 거 다 배운다, 그건 아니죠. 기억하고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치료는 없는 것 같아요. 완전한 치료.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저 사람 화도 안 내고 남의 뒷담도 안 하고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잘 다뤄가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내가 누구냐? 그럼 내가 누구냐부터 여러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당신은 이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이에서 여러분 태어났어요. 여러분 앞으로 동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신의 목표와 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인생에서 뭘 바라는가? 나는 인생에서 뭘 하는가? 나는 인생에서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서 사회에 유익이 되는 한 그런 이론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만났을 때 거룩한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가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느끼면서 가치를 잘 파악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은 이제 청소년기가 아니에요. 청년기예요.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인생의 황혼기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기예요. 청년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고 뭐가 있고, 이 청년기에 청소년에는 꿈이 있었어요. 청소년의 꿈은 정말 우리가 조금 이상적이었죠. 이제 여러분이 좀 현실적이 되죠. 청소년에는 뭡니까?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에 나 대통령이 될 거야, 나 소방관이 될 거야, 막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시적으로 또 잡혀 있잖아요. 나는 회사원이 될 거야, 공무원이 될 거야, 뭐 나는 자영업자가 될 거야, 나는 뭐 사회공헌가가 될 거야, 이런 구체적인 직업군에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체적인 직업군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쉽게 말해서 꿈을 이룬 다음에 또 다른 꿈 너머의 꿈 너머의 꿈. 이제 중년기는 또 되돌아보는 삶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미래보다도 청년기는 미래가 되지만 중년기는 내가 되돌아는 삶이 잘 됐어? 내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아, 결혼 잘했어? 이렇게 뭐 후회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결혼 잘했어? 아, 나 뭐 대학 때 내가 이렇게 잘했어? 잘 걸어왔어? 나의 사회생활은 원만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제 내가 이제 부모님은 완전히 이제 노인이 되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인생을 또 잘 내가 후반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미래가 아닌 여러분 과거의 것들을 대세를 뽑으면서 가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지금 인생의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 인생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 이제 여러분이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의 주체가 되는 그런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되면 모든 스트레스 상황이 거의 만나는 스트레스 상황에 더 감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가치는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달려있다라고 명언이 나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트레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 은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주가 있어요. 다 자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때문이었다고. 우리 다 본인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못 되는 거 다 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삶의 가치는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달려있다. 여러분 181페이지 명언이 적어져 있습니다. 181페이지 명언입니다. 삶의 가치는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달려있다. 이 말이 맞죠? 그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 진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버렸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소중한 존재, 소중한 가치, 소중한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 졸업 후에 여러분 훌륭한 사인으로 성장할 겁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리고 신금을 울리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